제가 이거는 확신해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또 더욱이나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요즘 뭐 우한 폐렴 때문에 뭐 사실 어디 뭐 외출하기도 좀 그렇고 어디 뭐 식당 가서 뭐 친구분들하고 지인분들과 뭐 이렇게 소주 한잔 하기도 좀 사실 좀 이렇게 좀 꺼려지는 그런 시기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또 향후 이런 날은 계속 찾아와요. 뭐냐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락장이 흔해요. 회원님들. 그쵸? 흔한 게 하락장입니다. 흔한 게. 지금 요거 빠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쵸? 네. 요 정도 빠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만큼 빠졌고요. 또 얼마 전에는요, 또 이렇게 빠졌고요. 이렇게 많이 빠지고요. 뭐, 요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뭐 이런, 뭐, 흔해요, 그냥. 네,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빠질 때도 있고, 최순실 사태, 브렉시트 사태,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뭐, 그쵸. 계속해서 뭐, 중국의 뭐 무역 분쟁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원님들. 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어떤 그 변수의 장세는 수시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가끔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장이 빠진다고 시청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시청률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자, 제가 주봉 차트를 하나 좀 띄워볼게요. 주봉 차트요. 자, 회원님들 보세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그 최근에 시장 분석하면서 5 이평선 이거 계속해서 강조드렸잖아요. 일봉상 5 이평선 이탈하면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5 이평선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마법의 선이 아니고 그냥 흔한 선입니다.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5 이평선이에요. 그런데 그 5 이평선은 누구한테는 그냥 그러한 5 이평선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5 이평선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기법이 되는 거고 또한 보조지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MACD라는 보조지표가 있다면 뭐 누군가에게는 그냥 보조지표 MACD고 누군가에게는 그 지표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 화면을 좀 보면 주봉상 5 이평선, 주봉상 5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떤 변동성이 생기냐면 여기 화면을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5 이평선이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갈 때도 있고 그쵸?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갈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변동성이 생깁니다. 바로 올라갈지라도 그 순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변동성이 생겨요. 변동성. 여기도 바로 올라갔지만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때로는 깊숙하게 빠지고, 때로는 깊숙하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금방 회복되더라도 그 순간 3주 정도는 이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짝대기 하나가 일주일이란 말이죠. 그 3주 동안은 지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그 무슨 뜻이냐면요. 주식 실패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서는요. 거의 대표적인 거죠. 거의 대표적인 것이 장 빠지면 계좌가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막 신이 납니다. 막 장 좋을 때 매매해서 막 수익 그냥 막 잘 나고 막 이익금 늘어나고 막 신이 납니다. 신나는 것도 잠시 잠깐이지 한 달 지나서 장 빠지면은 또 깨먹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좋아질 듯하고 좀 계좌가 그래도 조금 복구가 되려고 할 때쯤 되면 다시 쫙 빠져서 또 손실 나고 계좌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조금 올라간 처음 뚝뚝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장 빠지면은 계좌가 큰 손실이 나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부실주를 매매를 해서 부실주 그 부실주가 악재가 떠요. 악재가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고가 종목을 매매합니다. 급등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급등주에 이미 급등한 이런 종목을 가지고 보통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손실이 나는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1번 때문에 돈 깨먹었고 2번 때문에 돈 깨먹었고 3번 때문에 돈 깨먹었어. 그러면 돈 깨먹은 이유는 일단 알아요. 그러면은 그 돈 깨먹은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고가 종목. 고가 종목 가지고 내가 돈 깨먹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저가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부실주를 가지고 내가 돈을 깨먹었다라고 하면 건전성 있는 종목을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장 빠지면 큰 손실이 나요. 매번 손실이 나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도발해서 뭐 손실이 났고, 뭐 장 빠져서 손실 났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손실했고, 어쨌든 장 빠져서 계좌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장 빠질 때 매매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 좋을 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자꾸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요때 기억나시죠? 요때 작년 7, 8월 달이거든요. 작년 7, 8월인데요. 지금 주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 요게 일봉 차트.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작년 7, 8월 달. 어때요? 여기서 계좌 손실이요. 투자자분들이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어요. 계좌 손실이요. 종목 손실이 아니라 계좌 손실이. 한 2개월 만에 계좌가 반토막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상승장 오면은 이 계좌가 뭐 복구가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물려있는 종목이 그냥 조금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회복은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회복되는 거죠. 그냥 무슨 뜻이냐면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30에서 40% 손실이 났다가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 계좌가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20에서 마이너스 30%로 올라옵니다.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었었던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또 빠지고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마이너스 30% 40%가 아니라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계좌 손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손실 났다가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손실 났다가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이게 계속 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이 주식 바닥을 떠나요.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통계로 4년이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 나온 통계 발표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4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4년 동안 그냥 애만 쓰다가 스트레스만 받다가 계좌 손실 나다가 4년 안에 결국은 세력들한테 돈 바치고 떠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죠.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뭘 해결하면은 성공 투자할 수 있다. 문제점은 일단 알았으니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내 계좌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계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문제 해결은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종목으로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요. 그냥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막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날아가는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제 저희 방에서 정리하고 나온 종목이에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정리하고 나오고 오늘 추가 급등 나왔어요. 추가 급등 나오는 거는 수익을 못 봤습니다. 뭐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가지고 있었겠죠. 자, 보세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확률이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게 100% 확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좀 전에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만 내가 매매 방법을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근데 그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거든요.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부실주로 보통 손실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제표를 안 보고 매매해요. 왜?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니까. 왜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를까요? 재무제표를 알고 싶지가 않거든요. 귀찮으니까. 왠지 어려워 보이고. 차트는 그림이니까 뭔가 재미도 있는데 재무제표는 재미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죠. 또한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자,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송네오텍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럼 재무제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권사의 그 기업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있고 테크니컬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는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이고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는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탐방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타 자료라든지 이 계산법부터 시작해서 뭐 EPS, BPS, 뭐 SPS까지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 기업은 이런 기업이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니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걸 분석하라고 애널리스트를 증권사에서 고용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이론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알아줬었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하면 진짜 고연봉을 받고선 정말 좀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기업 분석만 잘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재무제표만 잘 보면 뭐하냐 이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테크니컬, 기술적,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이후에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니까 가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안 망하는 것만 사면 되고 차트를 잘 보니까 주가가 가더라. 이게 완전히 이제 애널리스트를 이제 이 바닥을 치고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위로 확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전문적인 어떤 뭐 회계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망하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핵심은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죠. 그거는. 그런데 핵심은 망하지 않는 기업을 선택하는 거라. 망하지 않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봉투 받으시죠?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빚이 있으시죠? 아파트 산다고 빚, 자동차 산다고 빚, 땅 산다고 빚. 그리고 여러분들 저축해 놓은 거 있으시죠? 네, 통장에 저축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게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께서 월급을 작년에는 한 400만 원 받으시다가 이제 일을 잘 하셔가지고 뭐 500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400만 원 고정일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자동차 산다고 빚져놨는데요. 조금씩 갚습니다. 네,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고 저축도 꾸준하게 해요. 이게 재무제표인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월급이 예를 들어서요. 4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다 하더라도 그보다 적다 하더라도 내가 빚이 없으면 안 망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파트 산다고 차 산다고 뭐 빚진 게 없단 말이에요. 월급 적게 받아도 먹고 살아요. 안 망한단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아요. 그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저기 무슨 과천에다가 아파트 산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뭐 5억을 빚졌어요. 그리고 벌어둔 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돈 깨먹어요. 있는 돈도 써대요. 이러면은 돈 1000만 원을 이거 번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네? 뭐 부채 갖고 뭐 생활비 하고 오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망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재무제표를 볼 때 뭘 보시냐면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것을. 매출이 늘어나는데요. 매출이 줄어드는데요. 영업이익률이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는 거죠. 그거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부실주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매출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부실주겠네요? 아니잖아요. 자, 핵심은 뭐냐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몸집. 그 회사의 몸집이죠. 몸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884억. 그럼 부채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느냐. 부채. 뭐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시가총액의 마이너스 50% 정도 나오면 절반 정도 되면 잘 나오는 거예요. 적정이에요. 적정. 너무 빚이 없어도 안 좋죠. 왜냐면 어디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빚을 지고 내가 뭘 투자해야지 또 성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이 너무 없어도 문제인 거죠. 무차입 경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부채가 100%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곱하기 6배 이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884억짜리 회사고 지금 부채가 200억이에요. 절반인 440억이 나와도 좋은 건데 빚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기 때문에 200억이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음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430%예요. 유보율은 쉽게 해서 저축해놓은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테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면 아예 저축해놓은 돈이 없다는 거고 100%, 200%가 있고 뭐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2만 프로가 넘어가고 3만 프로가 넘어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0%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무슨 뜻이냐? 매출이 이거 줄어들고 있네.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거 갈주식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는 거는 안 망할 회사야. 망할 회사는 아니야. 살아있어도 계속 살아있을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알아주질 않아요. 왜? 말로만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말로만. 애널리스트는 말로만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요. 매출이 어떻고 저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를 고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차트를 보는 거죠. 차트 전문 인력들을.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누굴 더 인정해 주겠어요? 당연히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죠. 안 망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을 회사예요. 한성네오텍은. 안 망하는 회사다. 가격은 얼마냐? 1,500원. 1,500원. 1,000원대. 이제 지금은 올라가서 2,000원대지만 1,000원대란 말이에요. 바닥에서는요. 그러면은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언제가 돼도.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슨 뜻이냐? 언제가 돼도 이 주식은 때가 되면 간다.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간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주식을 아무 데서나 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자리에서나. 말 그대로 중장기 아닙니까? 뭐 중장기를 뭐 하루 이틀 뭐 1, 2개월, 6개월을 중장기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뭐 2, 3년을 끌고 와야지 중장기 아닙니까? 그럼 중장기 하시는 분들 뭐 엄청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아, 뭐 현대모비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뭐 플라잉 뭐 칼을 만든다고 하더라. 뭐 삼성전자가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 막 엄청나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데 뭐 합니까? 이미 올라간 주식. 네? 뭐 분석한다고 해서 수익이 납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요.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큰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손 입장이면은 절대 비싼 주식을 안 사죠. 그럼 이 한성네오텍이라는 종목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언제가 돼도 이 주식은 3,000원대 갈 수 있고 5,000원대도 갈 수 있고 나중에 만원대까지 갑니다.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요. 언제 갈지 몰라서 그렇지. 그 언제 갈지 모르니까 거기에 플러스 기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플러스 기법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법이 중요한 겁니까? 때가 되면 간다가 중요합니까?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왜? 여기서도 기법이 먹힐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기법이 먹히면 뭐합니까? 때가 되면 떨어질 주식인데 이 주식은요. 예를 들어서 코리아나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기법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거는 어차피 떨어질 주식인데요. 중요한 건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그게 핵심 비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주식에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 물론 확률적으로 잘 가는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은 성공 투자는 사실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쉽지가 않아요. 기본을 어기는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박스권은 없습니다. 무조건 급락이거나 하락입니다. 박스권으로 5일 이평선에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시장 떨어지기 전에는 뭔 소린가 생각하셨죠? 뭔 소리 하나. 그럼 뭐 5일 이동평균선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 거 가지고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뭐 와닿지도 않으셨죠. 근데 막상 빠지고 나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오늘 지금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다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안 들은 사람과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안 들은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거고 들은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낼 확률이 높겠죠. 근데 거기서 또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알고도 실천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실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알아요. 오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면 주가 폭락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안 해요. 왜? 자꾸 종목이 보이거든요. 상승 종목이 자꾸 보이거든요. 저거 사면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르는 거예요, 그냥. 뭐 비중이라도 뭐 적당히 들어갑니까? 비중도 막 그냥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막 3, 40%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 이미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조금만. 조금만 바꾸시면 저는 이미 성공 투자의 비법을 다 공개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실천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주식 투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특별한 뭐 어떤 뭐 보조 지표, 특별한 어떤 수치값 이런 건 없어요. 남들이 안 쓰고 있는 특별한 보조 지표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은 증권사에 똑같은 지표를 쓰고 분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한 폐렴 사태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형님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그 미국 야간 선물이라는 겁니다. 미국 야간 선물.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장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 이제 장이 열립니다. 그 전에 이제 거의 24시간 가까이 이 야간 선물이 돌아가는데요. 이 야간 선물의 분위기를 보고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마이너스 0.5% 정도 되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가 빠지면은 급락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도 우습게 볼 건 아니죠. 그럼 미국 증시는 오늘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물론 이제 시초가는 좋진 않지만 일단 종가가 또 중요하겠지만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 차트 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요게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차트입니다. 중국 증시요. 그러면 이 중국 증시는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 1월 23일 종가입니다. 1월 23일 종가요. 그 이후에 휴장이었어요. 쭉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중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국 증시가 휴장이 아니었고 만약에 장이 열렸으면 이게 완전히 급락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증시 급락 나오면 우리나라의 영향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중국 증시가 그동안 휴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빠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요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5만 가지 악재가 완전히 여기 지금 현재 응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 악재 에너지가 지금 한쪽에 지금 현재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지금 현재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왔고 그 확진자 중에 한 명은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수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수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제가 수원시 건성구에 살거든요. 수원시 건성구 금곡동에 삽니다. 금곡동
옆에 호매실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냥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 그 교사분께서 그 확진 판정을 받아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일주일 전에 우한 폐렴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뉴스가 뜨길래 제가 원래 좀 그 겁이 많고 뭐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뭐 좀 겁이 좀 많아요, 제가. 네, 안전빵 주의이고 안전제일 이런 걸 좋아해 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일주일 전에 애들 보내지 말자. 어린이집하고 그 유치원 보내지 말자. 야, 아들내미가 이제 7살, 5살이거든요. 아들이 둘이거든요. 보내지 말자. 뭐 저보고 무슨 막 유난 떤다고, 저보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유난 떤다고. 그러더니 뭐, 오늘 뭐 저기 뭐 우리 동네 뉴스 하나 뜨니까 뭐, 아이고 잘했다, 뭐 이러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재 심각하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재 에너지가 중국 증시에 완전히 그냥 능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장 시작이 되면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중국 증시가 어떻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고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선에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쫙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쫙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뭐 최근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2003년도 1월에 사스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터졌어요. 중국에서. 중국 맞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사스 바이러스가 이제 터지면서 이미 사스가 감염이 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국 그 정부에서 그걸 은폐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사스 터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파장이 컸었죠. 그렇죠? 예. 뭐 일찌감치 그냥 솔직하게 딱 그러니까 솔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딱 하고선 그냥 딱 끝내야 되는데 이번에 WHO도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일찌감치 딱 해서 했으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냥 중국 눈치 본다고 어찌어찌 이렇게 됐습니다. 2013년도 1월 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메르스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 5월이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맞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식 전문가지 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날짜가 좀 오류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2015년도 5월은 아니고 이미 그 몇 개월 전에 이미 아프리카에서 중동인가요? 이렇게 해서 퍼져 나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환자가 발생되고 이슈화가 됐던 시점이 5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2013년도 1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3년도 1월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과거로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3년도 1월을 자 언제냐? 2013년도 1월이 여기입니다. 선을 조금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자, 손을 잠시만요. 이게 정확하게 갖다 대야지 되나봐요. 예, 2003년이요. 네. 2003년 아닌가요? 예, 2003년이요. 2003년이요. 제가 2003년이 아니라고 했나요? 제가 말 실수할 수 있으니까 2003년이요. 네. 아, 제가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2003년이요, 여기. 2003년 1월이요. 2003년 1월.
여기 좀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2003년 1월에 사스, 2015년 5월에 메르스. 자, 2003년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쭉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쭉. 자, 요때 이제 사스가 터졌었던 시점이에요. 사스. 요렇게요. 주가 자체가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요. 한 20% 정도 하락이 나왔죠. 한 몇 개월 빠졌죠. 그쵸? 대충 봐도 지금 현재 한 3개월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그쵸? 3개월 내내. 그러다가 바닥 찍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급등장이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여기서 여기까지요. 많이 빠지기도 하고 기간도 길었었죠. 그쵸? 자, 그리고 2015년도 메르스 사태를 한번 가볼게요. 2015년도 5월. 자, 2015년도 5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2015년도 5월로 가보면 종합주가지수하고 제가 코스닥으로 봐드릴게요. 자, 코스닥으로요. 자, 코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주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2013년도 1월. 자, 요 자리에요. 코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요 자리. 여기요, 여기. 요렇게. 좀 빠졌죠. 한 3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쭉 빠졌고요. 2015년도 5월이 어디냐면은, 요렇게 가보면은, 2015년도 5월 달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돼요. 여기는 올라갔어요. 또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회원님들. 지금 요 자리하고, 지금 요 자리란 말이에요. 회원님들. 여기서는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일시적 하락 이후에 말 그대로 일시적이었어요. 상승이었어요. 똑같은 바이러스 악재가 터졌는데 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원님들,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하락 추세가 있고 상승 추세가 있고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락 사이클을 보여줄 때 또는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때 예를 들어서 하락 사이클에 악재가 나오면 그게 악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악재가 되는 거고 상승 사이클에 악재가 나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슈만 되는 거죠. 이슈는 있죠. 이슈는 뉴스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퍼졌고 어찌어찌 하니까 안 좋다라는 언론 뉴스는 나오는데 증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증시에는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이클상 여기는 하락 추세였던 거고 원래 하락 추세였던 거고 여기는 바닥을 찍고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 호재, 오재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이클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 이 코스닥 종합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주가 자체가요. 최근에 약세를 보여주는 거지 여전히 장기 추세가 강세 패턴입니다. 얘네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가면 시장은 가는 거예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전방산업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그 주도주 섹터들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테마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시간의 분위기 좀 볼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뭐냐면 지금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아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뭐 우한 뭐 폐렴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도 나왔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저기 뭐냐 그 뭐 우한 폐렴 관련 종목들 또 추가 급등 나오겠다 싶어서 오늘 종가에 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장중에. 그런데 시간의 급락이에요. 전멸이에요. 전멸. 자, 이게 성장성 시나리오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성장성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 매매죠. 시나리오 매매. 아,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마스크는 많이 팔릴 것이고 세정제도 많이 팔릴 것이고 백신 관련주도 올라갈 거다. 자, 종가 배팅 들어가자. 종가 배팅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하한가 들어갔어요. 종가에 사고 나서 시간에 딱 1시간 지나가지고 바로 하한가 들어간 거예요. 전멸이에요. 거의 관련 종목들이요. 이게 바로 시나리오 매매의 문제점이에요. 뭐냐면 시나리오만 들어간 거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차익 매물이 반드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악재 성장성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악재 성장성에. 악재도 그 시점에 따라서고 성장성도 그 타이밍에 따라서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뭐 저는 뭐 그쪽 업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 지금의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잠잠해질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동안에 제 주식 경험상으로 봤을 때 악재든 호재든 그건 시기와 위치와 가격에 따라 다르더라.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뭐냐면 악재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가끔가다 터지는 것 같지만요. 악재는 매일 터져요. 엮으려고 하면 악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재가 부각되는 시점이 있어요. 항상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부각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자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주식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은 이거 뭐 중국발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명분인 거죠, 명분.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갔으니까. 차익 물량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약바이오가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약바이오. 아니, 왜 중국발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까? 제약바이오로 시가총액 1위 업종이 급등이 나왔고 이익 실현이 나와야 돼서 제약바이오가 실제로 급락이 나와서 떨어진 거지. 제약바이오가 떨어져서 떨어진 거지 이게 왜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들. 최순실 사태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 왜 최순실 사태 때문에 떨어집니까? 전방산업이 여기서 이만큼 올렸으니까 전방산업 이익 실현한다고 떨어진 거죠. 이게 왜 최순실 사태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또는 뭐 종합주가지수로 본다면 금융위기가 왔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모기지 사태 때문에 떨어졌대요. 이게 왜 모기지 사태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여기서 사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익 실현해야 되니까 떨어진 거죠. 명분만 모기지 사태인 거고 명분만 중국발 악재고 명분이 바이러스 사태인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악재가 터지면 그렇게 그게 이유 마냥 되는 거지. 주식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주식은 우리들한테 성장성이고 우리 개인들한테 주식이 투자인 거지. 대한민국 상위 1%들에게는 주식은 성장성이 아니에요. 상위 1%들에게는 그냥 주식 장사란 말이에요. 주식 장사. 그 사람들 입장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나노캠텍이 아니라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나노메딕스인가? 이거였나요? 아까 오전장에 장중에 우리 정 의원님께서 무슨 종목을 질문을 주셨길래 제가 뭐 종목 상담이 요즘 불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종목 상담식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두리뭉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 주식이 왜 떨어지냐고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두리뭉실하게. 아, 이거 무슨 악재 터져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이렇게 뭐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막 무슨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업종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왜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왜 성장성이 없어서 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최대 주주가 여기서 지분을 늘려요. 그 지분을 늘리니까 아니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니, 최대 주주가 장사꾼 아닙니까?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았어요. 매도를 쳤어요.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매집해서 이익 실현해서 떨어지는 거지 이게 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며 이게 왜 성장성이 없어서 떨어지는 겁니까? 최대 주주가 매도해서 빠지는 거죠. 장사꾼이. 이렇게 접근하셔야죠. 주식을. 그 무슨 뜻이냐? 지금 주식시장은요. 엄청 싸요. 싸도 너무 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이 이렇게 좋은 가격을 그 상위 1%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매집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좋은 가격대는. 여기서 악재가 터졌어요. 우한 폐렴 악재가. 당연히 변동성은 오죠. 악재가 있는데 뭐 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스 시절과 메르스 사태는 내용은 다르지 않다. 뭐 사망자 수, 확진자 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바이러스 확산과 바이러스 악재는 똑같아요. 뭐 사망자 수가 더 늘었다 줄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쩔 때는 올라갔고 어쩔 땐 떨어졌어요. 사스는 떨어졌고 왜 메르스는 올라갔냐? 조금 빠지고 바로 가진 않고 좀 빠졌다 갔죠. 왜 얘는 올라가고 왜 얘는 빠졌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또 어떤 분들이 나와서 아 이때는 무슨 뭐 사망자 수가 조금 더 늘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주식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바이러스 관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년 넘게 해오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 가격과 위치에 따라서 그게 호재가 부각될 수도 있고 호재가 부각이 안 될 수도 있고 악재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 경험상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요. 악재가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도 악재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악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악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요 시점에서는 뭐 세계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이 전 세계가 엄청나게 평화스러웠을 것 같으세요?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 뭐 유럽의 뭐 디포트 얘기 없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그 당시 때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 당시 때 뭐 중국에서 긴축 정책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저 당시 때는 뭐 북한에서 뭐 오도방조 안 저 자리에서도 악재가 있습니다. 그 악재가 명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아, 이렇게 싼데 무슨 주식시장에서 명분화를 시킵니까? 본인들이 사기 바쁜데요, 세력들이. 악재가 나와도 악재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싸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이런 장세에서요, 여러분들.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는요, 제 기억으로는요, 정말 한 100만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여기서요. 한 100만 가지 호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이렇게 화면 보면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이렇게. 100만 가지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고점 구간에서. 별의별 호재가 다 나왔어요. 뭐 몇천 프로, 뭐 3,000포인트까지 간다. 막 증권사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별의별 호재가 다 터졌는데 떨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그럼 해석하실 거냐 이거예요.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시면 호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는 호재가 나왔는데 떨어졌잖아요. 호재가 있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건 아니다. 악재가 있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악재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다. 위치다. 이거죠. 지금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우란 폐렴 사태가 증시에 큰 문제가 없는 거다. 전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 뜻은 아닙니다. 저도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는 시황에 대해서는 거의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상승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변동성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도 다음 주에 이제 개장하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고요.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글쎄요. 물론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과 확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바닥 징후가 나왔을 때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상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쓸 필요도 없죠. 확인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회원님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냐. 아니 많이 빠진 거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게 그건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냐.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에요. 주식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송네오텍을 우리가 어제 이 종목을 매도를 쳤어요. 상한가 어제 들어갔는데 어제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주식을 어떻게 샀어요? 제가 이 주식을 산 핵심 비법이 가격이 싸서 산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S맥이라는 종목이 있죠.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아세요? 이 주식을요? 핵심 비법이 도대체 뭐냐? 핵심 비법은 싸서 추천한 거예요. 싸서. 싸서요. 바닥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죠? 특별한 비법이 싸서 산 거예요. 싸서 가는 거예요. 싸서. 여러분들. 이게 핵심 비법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 악재 호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핵심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악재를 이겨요. 가격이. 호재가 절대 가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호재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요. 중국발 호재가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그 비중 중에 40에서 한 60% 정도가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화장품 하는 이유거든요. 이 프로테지는 35% 정도 될 때도 있고 많게는 60% 정도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호전되면은 항상 올라가는 테마가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화장품에 수출하는 이 비중이 화장품이 크기 때문에 화장품만 수출하겠어요? 칫솔도 수출할 거고 스레빠도
뭐 수출할 거고 모자도 수출할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자도 수출할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언젠가요, 재작년인가 중국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예전에 오래전에 재단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보고 이제 아들 중국 가서 아주 기가 막힌 모자를 하나 사왔다는 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저희 아버지 엄청 까다로워요. 예, 옷 엄청 까다롭거든요. 기가 막힌 모자를 하나 구해서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딱 35,000원 주고 사오셨다는 거예요. 비싼 거죠. 중국에서 35,000원 주고 모자 샀으면은, 아, 그래요? 그래서 모자 딱 보니까 메이드 코리아예요. 메이드 코리아. 중국 가서 국산 모자를 사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모자도 수출하고, 이것도 수출한대. 당시에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저 당시 때 그냥 난리를 쳤어요. 막 코리아나 매출 엄청 늘어나고 그냥 뭐 엄청나게 막 호재가 빵빵 터지는데 아무리 해도 성장성이 가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여기서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갖다 붙고 수급이 막 몰리고 외국인 기관이 사도 가격이 비싸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쭉 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주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미 검증된 매매법이잖아요. 무슨 뜻이냐? 성장성 타령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무슨 성장성이 좋단더라. 뭐, 수소차 관련 종목이 좋다더라. 전기차 관련, 뭐, 성장성은 항상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수익 내셨어요? 아니요. 아닌데 성장성을 왜 보시냐 이거예요. 아닌데 성장성을 왜 보시냐. 이미 검증된 매매법이잖아요. 실패가 검증된 매매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실적 좋은 종목 사야죠. 실적 좋은 종목 사야죠. 다 주식은 실적 아닙니까? 실적 좋은 종목 사셨는데 수익이 나시던가요? 안 나잖아요. 검증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부실주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힘. 성장성이 힘이 세냐, 실적이 힘이 세냐, 뭐가 힘이 세냐 이거죠.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힘센 놈이 가격이에요. 가격. 가장 힘이 센 놈이 가격이 가장 힘이 성장성이 가격을 못 이겨요. 실적이 가격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실적이 적자로 전환돼도 가격이 싸면 올라가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도 가격이 높으면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종목에만 그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식 시장도.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뭔 걱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뭔 걱정입니까? 뭐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요 당시에 말이에요. A 구간. 이 A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호재가 나왔을 것 같죠? 아니요. 저 당시 때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어요. 뭐 최순실 사태 뭐 터지고 그때 뭐 미국에서 막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뭐 영국에서 뭐 브렉시트 얘기 막 나오고요. 막 도미노 현상으로 막 유럽 악재 막 팍팍 터지고요. 안 좋은 얘기 막 그냥 막 여기 막 응집돼 있어요. 근데 그런 악재가 가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격하고 악재하고요.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돼요? 가격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냥 잠시 잠깐 잽 한번 날린 것 뿐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어퍼컷 날리면 그냥 바로 나가 떨어지고 바로 상승장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무슨 뜻이냐?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가격하고 저기 폐렴 있잖아요. 이거랑 지금 현재 한판 붙고 있는 거예요. 한판 붙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폐렴 사태가 이길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폐렴 사태가 이길 수도 있는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격 이기는 거 없어요.
가격 절대 못 이깁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뭐 있습니까? 예전에 카스라는 종목 있잖아요. 뭐 이 종목이요.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이게 뭐 호재가 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뭐 이 지금 이제 올라갔으니까 무슨 뭐 테마가 형성되고 뭐 올라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이 종목이 뭐 특별한 뭐 그 뭐 호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가격이 세니까 가는 거예요. 가격의 힘이 세니까 가는 거예요. 호재가 없어도 가격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 호재가 왜 없냐? 지금 호재가 붙었는데. 그건 명분인 거죠, 명분. 올라가서 호재 터진 거잖아요, 올라가서. 바닥에서 호재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서 터진 거잖아요. 가격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악재도 가격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인 거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격 좋은 종목 하나 추천드릴까요? 준비되셨으면 1번이요. 괜찮은 가격 종목 하나 있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단기적으로는 폐렴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세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파워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 만한 종목은요.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갤럭시아 컴즈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갤럭시아 컴즈. 뭐 단기 추천주는 아닙니다. 회원님들. 단기 추천주는 아니고요. 이 종목을 활용을 잘하면 좋은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단기 종목은 아니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한 60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당시에. 뭐 호재는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는 없었다. 호재는 일단 없었고요. 제 당시 기억으로는 글쎄 매출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 재무제표는 나쁘진 않았는데 재무제표하고 매출하고는 별개니까요. 매출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뭐 악재라고 하면 악재겠죠. 그렇죠? 악재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걸 악재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걸 악재라고 하진 않는데 저는 재무제표를 보지 매출을 중요히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매출을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은 재무제표를 중요히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악재, 여러분들 입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한테는 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악재라고 할게요. 악재라고 하면 악재니까. 근데 가격은 싸요. 바닥 주고. 재무제표는 문제 없고.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악재가 이겼습니까? 가격이 이겼습니까? 가격이 이겼어요. 결국엔. 자, 그럼 지금은 갤럭시아 컴즈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을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있고 개별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연결이라고 써 있어요. 연결은 뭐냐면 이 갤럭시아 컴즈라는 이 순수 갤럭시아 컴즈의 재무제표하고 이 갤럭시아 컴즈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산한 게 요 연결 재무제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갤럭시아 컴즈의 재무제표가 아니고 갤럭시아 컴즈하고 요거의 합산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화면을 보면은요.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5%, 9%, 10%로 계속해서 뭐 2017, 2018, 2019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추천하는 거야, 박 대표? 아니요, 저 매출이 줄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는. 매출이 늘어나면 더 좋은 거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매출이 줄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고 내가 저축을 얼마큼 해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가 되고 부채가 1,300억 정도 되니 그냥 보통 수준. 유보율은 한 390% 정도 되는데 그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332, 382, 391로. 그러면 저축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긍정적인 거죠. 그럼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개별 재무제표 볼게요. 이게 개별 재무제표예요. 이 개별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개별 재무제표가 갤럭시아 컴즈 재무제표예요. 이게 진짜 재무제표. 매출 잘 나오고 부채 1,300억 2018년도 1,400억 작년에 1,300억 줄었고 유보율 334, 384, 393 올라가고 있고 좋아요. 안 망할 회사예요. 감자 이력 없어요. 감자 이력.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자주 말씀드리죠. 감자. 왜 자주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뭐냐면 재무제표하고 이 감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증권사는 감자라고 표기가 되고 어떤 증권사는 자본 감소라고 표기가 되고 어떤 증권사는 자본 축소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본을 줄인다. 왜? 상장 폐지 피하려고 자본을 줄이는 거죠. 자본을 줄이면서 매출이 적게 나와도 상장 폐지 조건에 안 들어가니까 감자를 하는 거죠. 감자 2회 이상의 역사적 바닥주에 최근 5년 안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 연봉 기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상장 폐지 가능성 95% 이상.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워. 그래서 이 감자를 보셔야 돼요. 이 감자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파루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루. 그럼 뭐 꼭 이 종목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니까는 오해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식이 여기 보면 감자라고 하나가 써 있고요. 2004년도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2012년도에 감자라고 써 있어요. 자본 감소. 감자 한 번, 감자 두 번. 연봉상 역사적 바닥주. 안 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5년 안에 대량 거래. 대량 거래는 계속 터졌었고. 재무제표는 2019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됐지만 뭐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 전에는 재무제표가 정말 아주 그냥 개판이었어요. 아주 너무 심각했고 최대주주 지분이 좀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나냐? 첫 번째,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보통 최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대주주 지분은 강문식 씨가 지분이 1.94%밖에 안 되고 웬만한 고액 투자자분들이 물량 잡으면 이 정도 나오는 물량이고 즉 일반 개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지분율이고 최대주주라고 하는 이 지분이 그것도 14% 지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감자 설명하다가 뭐 3,000% 좀 빠졌는데요. 파루라는 종목은 누군가에게는 이 파루라는 종목은 뭐 바이러스 뭐 또는 바이오 이슈가 터지면은 한 번쯤 이렇게 툭툭툭툭 터지는 아주 끼가 있는 테마주야.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 이 뭐
바로 끝내주지 무슨 또 터지면 또 날아가겠구나 이런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 주식은 딱딱 잘못하면 그냥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종목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이 종목이 꼭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매를 안 해요, 저는. 왜? 아니, 20년 동안 투자한 거 한순간에 날리게 해요? 네? 2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차곡차곡 자금 모아놨는데 괜히 엉뚱한 종목 들어왔다가 20년 투자해서 날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자를 안 볼 수 있겠냐 이겁니까? 안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봐야죠. 그쵸? 오래 살아남으려면 내가 오늘 주식 투자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최소 못해도 10년, 20년은 더 할 텐데요. 이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감자가 없어요.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고 가격은 3,000원이고 2,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떨어지면 좀 어때요? 나중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지금 매수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라도 지금은 매수 안 해요. 왜냐하면 장이 빠질 가능성도 있고, 이 갤럭시아 컴즈가 지금 차트가 좋은 자리도 아니고, 차트가 좋지는 않죠. 요런 자리가 좋은 자리죠. 요런 자리가.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갤럭시아 컴즈를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이쯤 어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관심있게 보세요. 제가 좋은 종목을 하나 발굴을 해왔는데요. 굳이 지금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가 좋지는 않아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아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 그냥 매매 안 하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이 다음에 직전 고점 하고, 거래량 빵 터지면은 한번 매매해보세요. 이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안 가면은 그냥 종목 삭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두 달 정도 지켜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삭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관심 종목 볼 필요도 없네.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 근데 얘기를 기업 설명과 내용을 딱 들어보고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넣어놨다가 박 대표 말대로 직전 고점 딱 뚫어주고 거리랑 확 실릴 때 요때다 싶어서 딱 산 사람들이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주식 방송이라는 것이 이게 꼭 내일의 추천주만을 꼭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꼭 내일의 추천주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일의 추천주를 드리면 더 좋지만 상황이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꼭 내일의 추천주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닐 거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주식 공부하러 또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공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넣어놨다가 직전 고점 뚫어주고선 거리랑 확 실리면 들어가면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좋다. 이런 종목이 잘 가는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냥 은근슬쩍 또 감자 얘기하면서 감자가 2회 이상이고 이러고 어쩌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가격이 세구나. 가격이 중요하구나. 악재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배우는 거고. 하면서 조금씩 내 지식을 쌓아가는 거지. 그럼 꼭 내일의 종목을 추천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갤럭시아 컴즈라는 종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갈지는 몰라요.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매수 자리는 아닌데 직전 고점을 딱 뚫어주고선 거래량이 확 실리면 이런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관심 있게 보고 한 번쯤 이 다음에 기회가 한 번쯤 오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공식적으로 오늘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 제가 이 종목을 또 말씀드린 날이 있을 것이고요. 그 전에 꼭 갤럭시아 컴즈가 내일의 추천주는 아니더라도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갤럭시아 컴즈라는 종목이 이렇게 해서 포착이 됐는가? 그럼 이 갤럭시아 컴즈라는 종목 외에도 이렇게 좋은 종목은 대한민국에 많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훑어보면서 또 공부도 해보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종목만 우리가 할 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좀 정리를 내려보면 결국은 가격만이 답이다. 재무제표만이 답이다.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란 뜻이에요. 내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갈 수 있는 거. 주식 투자가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안 갈 때도 있단 말이죠. 주식 시장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또 겁을 안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5일 이동평균선 말씀드리면서 5일 이동평균선 돌파 못하면 매매하시면 안 돼요. 매매하시더라도 소극적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5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떨어지면은 박스권은 없어요. 무조건 하락이거나 무조건 급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돌파 나와서 상승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하락이란 말이에요. 바닥이겠지? 바닥일 거야? 이거 예측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급락은요. 바닥 징후가 나왔을 때, 바닥이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매매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망한다. 장 빠질 때 열심히 매매하면 망해요. 장 빠질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장 좋아질 때는 열심히 매매하는 거. 이게 병행되는 거지. 그럼 매일 매매만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적절한 시기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요. 언제가 바닥입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뭔가 방향이 잡히면 그때 제가 바닥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을 틀린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약간의 좀 큰 폭의 변동성이 아마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도 큰 폭의 하락이지만, 그러니까 좀 빠지더라도 너무 이렇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 충격은 있을 듯 싶기는 합니다. 네, 충격은요. 그냥 쉽게 이게 돌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흔한 일이다. 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는 쪽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이 뭐 누군가에게는 뭐 그냥 뭐 소득 없이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내용의 방송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또 의미 있는 방송일 수도 있어요. 또 각자가 이렇게 좀 해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뭐 특별한 뭐 추가적인 설명은 없이요, 오늘 장도 좀 우울하고, 특히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러다가 이거 진짜 뭐 우리 가족들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뭐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제 또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아버님들, 어머님들 좀 이렇게 연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또 설문조사 해보면. 그래서 감히 뭐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주에는 어디 뭐 외부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집에서 주식 공부 좀 하시면서요. 주식 공부 좀 하시면서 좀 주말을 좀 보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주말을. 그래서 건강이 더 중요하시니까요. 네. 뭐 어디 뭐 혹시라도 뭐 계획 같은 거 세우셨으면은 한 1, 2주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아들내미들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직업이 뭐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막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마스크 항상 이렇게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도 건강관리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이름 들어도 모르겠어요. 써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갤럭시아 컴즈라고 있어요. 갤럭시아 컴즈. 네. 근데 요거는 단기 매매는 아니고요. 내용은 들으셨죠? 네. 내용은 들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죠. 갤럭시아 컴즈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게 올려놓으면 당장 매매하라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삭제를 시킬게요. 확인되셨죠? 갤럭시아 컴즈. 조달부님께서 현재 가입 비용은 주말에도 유효한가요?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까지는. 네,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도 이번 주 주말은 특별히 계획은 없고요. 집에서 그냥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형님들. 가진님께서 대표님 한 가지만요. 왜 종합 차트는 주봉에서 보나요? 이건가요? 다 봅니다. 아까 주봉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뿐인 거지, 일봉, 주봉, 월봉, 분기, 연봉 다 봅니다. 다 봐야 돼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냥 주봉상으로 설명드렸던 거 다 봐야 됩니다. 다. 우리 형님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님들. 우리 파다차이님께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식 전문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신 사연 여쭈어봐도 될까요? 주식 전문가의 길이요? 그럼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제도권에 있다가 돈이 안 돼요. 월급쟁이는. 네. 돈이 안 되니까 월급 봉투 받아서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 좀 프리랜서로 뭔가 좀, 남다른 어떤 매출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쪽 업계로 온 거죠. 배운 게 이건데, 어릴 적부터. 네,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남들처럼 재주가 있어가지고 맥가이버처럼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면 좀 그거 하겠죠. 네. 근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네, 재주가 많으면 저도 다양한 거 하고 싶죠, 네, 근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우물만 파면 되더라고요, 형님들. 네, 한우물만 파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어릴 적부터 똥을 푸더라도 남들보다 2바가지 더 퍼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 얘기 맨날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계속 그것만 해라. 전공이 뭐냐고요? 전공은 원래는 제가 미술을 전공했어요. 네, 원래 미술을 전공하다가 제가 이제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하고,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제가 미술을 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좀 미술을 하다가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대학교 이제 군대 다녀와서 이제 과를 바꿨죠. 네, 편입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가자. 미술은 좋은데 돈이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면 가능할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소액 가지고 고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소액 가지고 고액을 만드는 건데, 100만 원 있으면 주식 투자 안 하실 거예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으로 하는 거고, 50만 원 있으면 50만 원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요. 100만 원 있으면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00만 원을 200을 만들려고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깡통 차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까지신지. 깡통 차봤죠? 깡통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깡통이 최소 못해도 한 50피 이상 깨먹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깡통이 별겁니까? 내가 가진 전 재산 날리는 게 깡통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했으니까, 방학 때 친구하고 노가다판 가가지고 돈 100만 원 벌면은 돈 100만 원 날려서 깡통 차고, 네. 떡 팔았어요? 떡 장사 돼봤어요? 네. 친구하고요, 고속도로에서 떡 팔아가지고 50만 원 벌면은 단타 쳐가지고 깡통 차고, 한둘입니까? 50번도 넘을 것 같은데, 깡통이. 네.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좋습니다, 형님들. 우리 형님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장이 좀 안 좋을 거는 같지만 힘내세요. 네.
축 처져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를 하면 답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이거 파헤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차트를요. 저는 봐도 모르겠던데요. 더 보라는 뜻이죠. 그러면 더 봐야 된다는 얘기죠. 봐도 안 보이니까 더 봐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뭐 요런 거 보세요, 요런 거 보세요 하면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참고 삼아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우리 다소문 사랑님께서 참고 서적 추천 좀 해주세요. 참고 서적이요? 뭐 도움될 만한 책이 있냐고요? 글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그 집 거실에 증권책이 한 300권에서 500권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그냥 책 뭐 주식 공부한다고 막 어릴 때부터 모아둔 게 있었는데 아니 전문가니까 뭐 그냥 주식책 관련해가지고 뭐 폼은 잡아놔야 되니까 거실에다가 이렇게 착 깔아놨는데요. 폼용으로. 그 폼용으로 깔아놓은 거지 그 300권, 500권 정도 되는 거 제가 저희 그 거창에 저기 외할머니 때 거기 저기 아궁이에 그 뭐냐 불쏘시개 하라고 제가 다 드렸는데. 예. 진작 얘기하시지.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네. 트럭에다가 그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트럭에다 실어서 거기 다 보냈어요. 네. 무슨 뜻이냐? 정말 그랬는데요.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이에요. 좋은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책에 쓰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겠으나 제가 300권에 500권의 책이 진짜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그 300권, 500권의 책을 보면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냈느냐? 0.1%의 도움도 안 됐고 오히려 그 책을 통해서 손실을 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전체적으로 숫자 1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뭐 주식 투자에서 돈 번다고 하는 사람 특별한 어떤 지표를 본다라든지 뭐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는 건 없어요. 여기 화면에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해요. 자, 보세요. 방법과 팁을 말씀드릴게요. 아, 5일 이동평균선이 있구나. 5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선 차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뭐 이렇게 뭐 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언제 잘 가지? 여기 잘 가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잘 안 빠지는 자리, 잘 빠지는 자리가 있고 잘 안 빠지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아, 여기를 뚫어주면 잘 가는구나. 여기를 뚫어주면 그래도 상승 추세는 타는구나. 아,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그래도 잘 가는구나. 5일 이동평균선 이탈했네? 그럼 약간 변동성이 오는구나. 그럼 이게 100% 맞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100% 안 맞아요. 그럼 어쨌든 한 가지에서 확률 높은 자리를 찾고 그래, 내가 20일 이평선을 분석을 해볼까? 20일 이평선? 아,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보다는 위에 있을 때가 확률적으로 높구나. 그러면 20일 이평선에 대한 확률적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를 하나 깔아보는 거예요. 뭐 아무 보조지표나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MACD 오실레이터라는 보조지표를 하나 깔아놓고 아, 요런 자리보다는 요런 자리가 잘 가는구나. 요런 자리보다는 요런 자리가 잘 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률적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으면 또 예를 들어 다른 보조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은 DMI라는 보조지표가 있으면
뭐 이 DMI라는 보조 지표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오실레이터로 바꿔도 되고 그러면 초록 색깔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자 초록 색깔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빨간색이 위에 있는 자리가 더 잘 가는구나. 이게 공부예요. 무슨 뜻이냐? 한 가지를 가지고 A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마스터를 하시고 B라는 걸 가지고 마스터를 하세요. 하나하나씩. 그러면 나중에 확률적으로 높은 A, 확률적으로 높은 B, 확률적으로 높은 C, 확률적으로 높은 D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얘를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짬뽕을 시키라고. 그러면 기법이 되는 거. 그게 기법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이에요.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법이에요.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네? 하나를 마스터하시고 하나를 마스터하시란 말이 그렇게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보면은. 네? 뭐 이것도 깔아놓고 저것도 깔아놓고 요것도 깔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리선도 깔아놓고 요렇게도 깔아놓고선 뭐 요렇게 쭉 해서 뭐 보기도 어지러워. 이러면서 요 자리가 뭐 골든 크로스고 요 자리가 무슨 자리고 요 자리가 어떤 자리니까 잘 가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하나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하나하나를. 이거를 뭐 짬뽕 해가지고 뭐 그냥 아이고 뭐 재료 맛없는 재료 그냥 같이 썩는다고 해서 그 맛이 납니까? 회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네? 안 좋은 재료로 백날 첫날 그거를 막 요리를 해도 맛있는 김치찌개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매운탕이 안 돼요. 냉동 그 동태를 가지고선 요리를 해봐요. 맛이 나나? 네? 맛을 내는 건 기술이죠. 뭐 조미료를 넣고 뭐 아무튼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마늘도 넣고 뭐 고춧가루도 팍팍. 그런데 생태 쓰잖아요. 지금 딱 그냥 신선한 거 가지고 그냥 그 생태 넣고서 소금 쫙 뿌려가지고 그냥 끓여도 조미료 안 넣어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낮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걸 믹스를 시킨다고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차라리 제대로 된 거 몇 가지 믹스 시켜서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회원님께서 보조지표 2개만 추천해 주세요. 이거 안 되지, 그거는요. 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그 2개 얘기하면 그 2개밖에 안 파헤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공부예요. 네? 제가 2개 얘기하면은 2개밖에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셔야 돼요, 다. 네? 그래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되죠. 그 2개만 파헤칠 텐데요. 네? 안 그래요? 조다불님께서 회원가입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도 안 좋아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보통 뭐 장 안 좋을 때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요. 간단하게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저 오늘 그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장 빠질 때는 막 돈 얘기 같은 거 별로 하기 싫어서 그냥 뭐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금액적인 거 말씀드려요? 어떤 걸 말씀드려요? 그게 뭐 금액적인 거를 말씀을 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매매 방법 뭐 어떻게 리딩하나 뭐 이거요? 금액과 방법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장 안 줄 때 뭐 이게 돈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자, 리딩 방법 얘기하면 1시간 더 해야 돼요. 예, 리딩 방법 얘기하면 뭐 어설프게 얘기하는 거는 괜히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 얘기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저는 종목을 볼 때, 재무제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짧게. 말로 할게요. 말로 쓰는 것도 그러니까. 말로 할게요. 자, 이해되셨으면 1번이야. 그냥 말로 할게요. 오늘 그 얘기, 가입 얘기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장 안 좋을 때는 그 돈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굳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냥. 자, 저는 좋은 종목만 삽니다. 재무제표 좋은 종목, 가격 좋은 종목, 바닥주만 삽니다. 네, 그 종목 안에서 기법을 씁니다. 고가 종목 안 합니다. 부실주 매매 안 합니다. 매매는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급등주 선침에 매매합니다. 비중은 5에서 20% 들어갑니다. 왜 5에서 20%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합니다. 그리고 대세급등주라는 걸 매매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인데 중장기 투자는 하진 않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한다. 비중 10% 20%인데 보통 메인은 단기 급등주 선침매라고 보셔도 됩니다.